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원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요즘 미중 무역 전쟁이다, 한일 무역 갈등이다 해서 경기가 더 좋지 않죠. 그 여파가 주식시장에도 미쳐서 주식 투자자 중에 손실을 본 분들이 요즘에는 개인회생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이나 또 가상화폐 같은 재테크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이런 것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중요한 재테크의 수단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한다면은 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테크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투기 행위로 보여져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보유한 예금이나 현금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 목적물에 장기간 투자하는 분들은 거기서 특별히 채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다 보면은 이제는 좀 큰 돈을 굴려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만큼의 목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기가 되고 주가나 부동산이 거기서 폭락하게 되면 나중엔 대출 원리금조차 변제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투기로 채무가 발생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채무 발생, 예를 들어서 생활비 채무가 발생했다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보면은 투기로 인한 채무 발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제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투기로 인한 채무를 쉽게 면책해주면 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 갭 투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대출을 받는 이런 사회적 풍토, 이걸 염려해서 변제율을 높이게끔 하는 거죠. 법원은 이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잔고증명서를 통해서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경우에 그 손실금의 일정 비율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이 되면 기본 변제기간인 3년을 초과해서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다만 이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의 투자 시점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간이 다소 경과한 경우라면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관련해서 이 채무가 발생한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